네, 지금부터는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자, 언제나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한 분과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한 분을 기다리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이분과 나누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대표님 곧 오시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PB님 오붓하게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기다리고 싶은데 이재은 대표님을 저희 약간은 무거운 이야기 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질문할 건데 PB님 제가 네. 어떤 포인트 질문 드릴지 아시죠? 네. 왜 이렇게 매도 공세 외국인 중심으로 선물 거세지는 구간일까요? 일단은 지금 미 국채 금리가 어제 좀 튀었거든요. 네. 사실은 어제 일단 좀 5년물 미국채가 한 700억 달러 정도가 발행이 있었고 여기에 2년물도 거의 한 690억 달러, 700억까지 발행이 되면서 1,400억 달러 정도가 발행이 된 건데 이게 국채 발행 시점이 되면 원래 국채 금리가 좀 튀어오르는 기조가 좀 생기면서 시장을 좀 눌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국채 금리가 튀어오르는 게 좀 의도적이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네. 근데 이 영향이 국내 증시에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니카시카리의 또 금리 추가 인상 관련된 가능성 그런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영향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게 궁금해요. 국채로 포커싱을 한다면 PB님 네. 다른 주식시장 지금 돌아가고 있는 아시아 시장 전반에 걸쳐서 좀 매도세가 촉발돼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국내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 최근에 보면은 네. 완전 엔비디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대형주들 엔비디아 잘 갔잖아요. 엔비디아는 제가 하는데 이게 엔비디아의 관련주는 엔비디아밖에 없다라는 것이 조금 증명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너무 의존하는 시장이다가 보니까 엔비디아가 많이 오르면서 국내 증시가 좀 최근 들어서 괜찮게 흘러가다가 이제는 조금씩 좀 차익실현 매물도 나오고 그러면서 좀 시장에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 관점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많이 오른 가운데 반도체에 대해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일었고요. 그러면서 탄력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쪽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엔비디아만 여기만 나홀로 강세입니다. 애플 추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삼성전자 노조 관련 이슈는 조금 뒤에 이야기를 하고 PB님 먼저 이 부분 짚어볼까 봐요. 오늘 SK 하이닉스도 장 초반에 강하고 또 한 번 고점을 놓고 하는 모습이었지만 다 찍고 내렸잖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훈풍을 오늘 못 받았다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나가는 이 자금이 반도체 중심으로의 차익 실현형이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완전 차익 실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냥 전체적인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외국인들 보면은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사는 모양새였는데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그 외국인 수급이 좀 빠지면서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전부 다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좋아질 전망이고 지금 주가 수준보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 부분에서 그렇게 우려스러울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PB님 네. 특별하게 지금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 장일까요? 네, 일단 지금까지 오늘 같은 시장 봤을 때는 특별히 그렇게 대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매수의 관점으로는요? 매수 관점으로도 저는 오늘 액침냉각 키워드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쪽도 저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좋은 섹터는 맞습니다. 실제로 젠슨왕도 액침냉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도 했었고 하지만 그 연속성이 오래갈지에 대한 의문은 좀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액침냉각 중에서 굳이 본다고 한다면 전 대장은 GST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SK이노베이션도 하반기 액침냉각 제품 상용화를 발표를 하면서 수급도 많이 붙었는데 이제 이게 조정이 현재 많이 받았다가 다시 또 이슈 생기면 또 다시 탄력 있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접근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좀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기에는 좀 힘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좀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조한다라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아직 테마 영역인지도 궁금하고요. 앞서 대장주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거를 어디까지 넓혀도 되는지 살짝 궁금해요. 오늘 칠러 쪽에서는 신고가가 또 나오기도 해서 물론 다른 쪽, 뭐 에어컨 쪽에서도 시세가 나와서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명확히 해주신다면요. 일단 이쪽은 사실 테마 자체는 살아있는 거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테마가 살아있는 것이 과연 그 연속성이 좀 많이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또 순환매가 빠른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서만 접근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반도체 내에서 피비님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탄력성이 가장 강할 수 있는 거는 액침 냉각이라고 지금 이 순간은 제가 정리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탄력성 자체는 현재는 액침 냉각 쪽이 좀 반응이 좀 빠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을 하시고자 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액침 냉각 쪽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피비님, 제가 피비님께만 계속 질문을 드리니까 살짝은 지친 모습이시기도 한데 저희 이지은 대표님 오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피비님 한 질문만 더 가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궁금하실 겁니다. 창사 이래 첫 파업이라고 해요. 이 노조 이슈가 나왔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외국인들이 사실 국내 저희 현대차 이야기할 때 이 악성 노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잘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 여러 번 드리기도 했는데 삼성전자 이제 노조 이슈까지 하면서 오늘 장중에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어요. 이건 또 HBM과 별개의 이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저도 주변에 뭐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이번에 파업의 그 강도 자체는 상당히 좀 센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런 적도 없었기도 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의 그 임원 측, 그러니까 경영진 측에서 대응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반도체 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삼성전자에 부여되는 가치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좀 제한적인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까지 쭉 반도체 시장 이야기 김민기 PB님과 들어봤고요. PB님 저는 잠시 후에 올게요. 잠깐 숨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지은 대표님 와주셨어요. 대표님 네. 기다렸어요. 오늘 더워서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압축해서 요거 오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서 이지은 대표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외국인 많이 팝니다. 삼성전자 노조 이슈 불거졌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지금 키포인트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일단 엔비디아의 흐름을 보고 기대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질주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이제 AI 스타트 기업 AIX에서 60억 달러에 대한 자금 조달 소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슈퍼컴퓨팅을 세팅을 할 건데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하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엔비디아는 강하게 반영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길게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결국엔 엔비디아가 오르면 수혜는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초점은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벗어난 흐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좀 아쉽게는 느껴지지만 지금 이제 약간은 테마성 이슈로 종목이 좀 돌아가고 있어요. 다른 해외와는 좀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좀 섹터 순환매 안에서 지금은 액침 냉각 관련해서 이슈가 확실히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이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LG, 삼성 다 뛰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엔비디아도 새로운 칩을 만들 때 액침 냉각에 대한 기술을 채택한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계속해서 어쨌든 열을 식히는 게 화두란 말이죠. 열시키는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 액침 냉각 기술을 사용했을 때는 전력을 30% 정도를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저는 뭐 게임 체인저까지 하면 좀 너무 좀 과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AI 시장의 화두에 있어서는 저는 이쪽 관련돼서는 좀 주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열 관리 쪽으로는 계속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초점은 그쪽에 좀 더 맞춰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굵직굵직한 종목 위주로 보기보다는 약간의 순환매 관점에서 반도체도 지금은 봐야 되는 장인 걸까요? 지금은 이제 힘이 확실히 좀 약하다고 보입니다. 시장 자체에 끌어가는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럴 때는 중소였던 종목들은 그래도 좀 끌어가는데 무리가 없지만 사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끌어올리기에는 그만큼 힘과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자금이 안에서 좀 움직이다 보니 지금은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관련돼서 다른 섹터에서도 좀 비슷한 흐름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춰서 순환매 장세에 우리도 같이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도 궁금해요. 사실 수급을 한 종목이 빨아들일 때 그때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반대로 그럼 삼성전자 저희도 노조 이슈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도 했지만 삼성전자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지 아니면 이게 뭐 펀더멘털 우리가 맨날 봤던 HBM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논리는 작용하지 않을지도 궁금해요. 저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지금 되게 잡음이 끊이지가 않고 있어요. 퀄 테스트에 대한 통과 이슈, 그리고 지금 AMD 파운드리 수주 소식, 뭐 여러 가지 막 이슈들은 매일매일 쏟아져서 나오는데 이렇다 할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힘이 작용되는 좀 재료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금이 싹 빠져나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HBM 시장 자체가 우리가 꼭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질 시장이고 수요가 계속 되느냐가 좀 중점인데 그거는 견조하고 그 안에서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에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는 결국에는 해결해야 될 부분과 과제를 좀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의 바라보는 측면도 오늘은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하방은 지지가 될 거고 수급이 빠져나가는 크게 막 이탈하는 현상은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투자의 관점을 가지실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뭐 너무 장기라고 하면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보유할 만한 매력도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 장에서의 흔들림을 과도하게 활용할 필요도 그리고 과도하게 반응해서 섣부르게 팔 필요도 없다라고 섹터 전반 제가 정리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일단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와 함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 큰 틀에서 오늘은 시장을 잡고 키워드를 좀 볼 것 같은데요. AI 키워드 조금 더 끌고 4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워낙 반도체 HBM 키워드에 최근에 시세가 집중이 됐고 그러면서 요리기판, 액침 냉각 이렇게 움직였었죠. 애플 지금 우리는 이벤트 대기 모드입니다. 애플 관련주에 조금 더 시선을 줘도 될지 궁금해서요. 오늘 베이지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시세를 좀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PB님, 저희 애플 관련주라고 묶인 쪽에 대한 관심 가져도 될지가 궁금해요. 한켠에서는 HBM 키워드에서 많이 덜 오른 온디바이스를 봐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고요. 많이 꺾였던 쪽에 살아나면서 화장품도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살아난다라는 관점에서도 메리트가 있는지 오늘 지금 장중 고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강세가 주요 종목 나오고 있어서 이벤트 대기 모드로 조금 더 활용해도 될까요? 저는 오히려 애플 쪽 볼 때 이제 온디바이스 쪽보다는 디스플레이 쪽을 더 보고 싶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서 승부를 보자. 원래 애플 하면 혁신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살짝 혁신이라는 키워드에서 조금 늦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드웨어 쪽부터 혁신이 좀 시작될 것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OLED 디스플레이가 애플이 본격적으로 탑재를 하면서 중화권도 반응이 나올 거고요. 지금 나와 있는 바로는 이제 애플의 이러한 OLED 디스플레이 수주를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양분한다고 좀 시장에 알려져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8세대 OLED에 대한 투자가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8.6세대 OLED 설비 투자에 총 한 4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6세대 OLED 같은 경우보다 이제 큰 유리기판을 사용하는 것이 8세대 OLED인데 이러한 원장의 면적이 클수록 팬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한 번에 더 많은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이 2026년부터 출시된 맥북 프로에 OLED 디스플레이 탑재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생산할 때 기존 6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장 하나에 32장을 만들 수 있는데 8.6세대 같은 경우는 최대 88장까지 제조가 가능해지면서 생산 효율 자체가 월등히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 밝기 같은 경우에도 2배까지 올라가고 수명도 4배까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애플의 OLED 디스플레이 탑재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이런 디스플레이 쪽 혁신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개인적으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상장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옛날에도 추천드려도 말씀드렸던 캠트로닉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된 테마로 상승을 하긴 했지만 네. 진짜는 이제 OLED 쪽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캠트로닉스는 삼성 디스플레이 독점 업체이고, 원래는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사용되어 있던 OLED가 이제 리지드 OLED인데, 여기서는 이제 솔브레인과 양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시가 공정을 수행해 왔는데, 애플이 이제 약간 글래스의 질감을 내면서도 약간 휘어질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선호하는 와중에 이런 하이브리드 OLED 쪽을 식각할 수 있는 기술은 이제 캠트로닉스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애플의 혁신적인 수혜를 좀 독식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이제 캠트로닉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피비님 우르르르 애플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다 오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핀셋처럼 연결고리가 강한 특정 종목만 오를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전략을 짜야 된다는 조언이실까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애플 관련주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좀 덜 오르고 덜 올랐고 거기다가 더 상방이 좀 많이 열려 있는 쪽을 보자면 저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 쪽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갈 룸이 많은 네, 쪽을 맞습니다. 팁으로 주셨습니다. 애플 관련주 이재은 대표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설레는 게 이슈를 앞두고 관련된 종목이 움직일 때인 것 같아요. 저희 앞서 반도체 쪽에서야 전반적으로 약간은 조금은 파란불이 나타나면서 그 외의 종목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IT 섹터나 애플 쪽에서의 모멘텀이 플러스가 될지, 오늘 나오는 시세 자체를 더욱더 갈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단기 고점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또 세계 개발자 회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혁신적인 거를 선보이겠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007년도에 이제 아이폰이 출시되고 나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냐면 스마트폰 기기의 이제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다, 이 회사는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회사는 AI 플랫폼 기업으로 또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애플 관련돼서 그동안 뭐 애플카 안 한다, 막 되게 좀 약간 실망스러운 맞아요.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중국에서 아이폰의 수요도 계속 감소하고 있지, 계속 좀 되게 난관에 봉착을 했는데, 그랬을 때 가장 저는 이제 주가 흐름에 있어서 충격을 많이 받은 쪽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있고, 통상 이제 시장에서 애플 관련주 하면은 거론이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반등 탄력이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여전히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도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오늘 좀 시장에서 약간은 움직임이 네.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약간은 아직은 좀 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애플 아이폰 16이 저도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장착을 하게 되면 교체 수요도 굉장히 많이 일으켜질 거고, 또 중국에서의 판매량도 속 조금씩 다시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또 좋은 모습과 좋은 이제 성장한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중국 시장에서의 이런 좀 더 레벨업된 모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폰 15를 처음에 출하한 양이랑 비슷하긴 한데 출발점은 비슷하지만 결과치는 확 차이 날 거라는 이런 전망들도 같이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애플 하면 떠오르는 가장 좀 직접적으로 항상 수혜주로 언급되는 LG 이노텍, 뭐 BH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방이 많이 저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워낙 바닥을 오랫동안 찍고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좀 올라온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비중을 좀 나눠서라도 매수하시면 전 괜찮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아이폰 16 이 신모델까지 보시면 투자 기간 자체는 좀 여유롭게 보시는 거네요. 한 10월 정도의 국내 출시라고 하니까. 맞아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그 정도면 중기 이상 장기로 보시는 것 같아요.
여유 있어야 될까요? 네, 요즘 우리 시장을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뭐 투자자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색깔리 자체가 워낙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또 수급의 이동이 빠르다 보니 단타의 색깔을 가진 투자자분들만 살아남는다라는 인식이 좀 있다 보니 약간의 이제 뭐 3개월에서 6개월은 굉장히 장기 투자라는 이런 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비중을 분할로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에 한 번에 비중을 많이 태우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모아가자라는 전략으로 비중을 짧게 끊어서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크게 부담 있는 저는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는 계속 좀 사업성이 저는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쪽에서도 하드웨어 숫자가 찍히는 쪽은 봐야 된다, 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요즘은 눈도 빠르고 손도 빨라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키워드들 조금 더 깊이 있게 봐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를 보고 넘어갈 텐데 키포인트는 여기에 두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당뇨 관련 키워드, 치매 관련 키워드가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학회 관련 모멘텀은 계속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한다.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매크로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 섹터에.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소형주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에서만 이슈몰이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 힌트를 얻어야 될지 궁금합니다. 피비님 제약바이오 좀 간략하게 볼까 봐요. 오늘 이슈에 따른 탄력성이 강하게 온 종목들이 앞서 저도 살짝 언급드렸지만 당뇨, 치매 키워드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시장이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은 종목 중으로 탄력성을 활용하는 와중에 이 제약바이오 특징이 잡혔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맥락도 충분히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다른 제약바이오들이 당분간 조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일단은 금리 모멘텀이 좀 컸다고 좀 보여지고요. FOMC 의사록도 그렇고 4월 CPI 결과도 그렇고 지금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약간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 좀 영향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다가 안 내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통화정책 완화 스탠스에 따라서 바이오주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 쪽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라는 틀에 엮이지 않는 뭐 펀더멘털이 좀 튼튼한 쪽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레켄비가 국내 상용화 결정되면서 관련주도 영향받는 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당분간은 좀 수급의 흐름을 좀 지켜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학회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일부터 미국 암학회 진행되는데 여기서 일단 유한양행이나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ABA바이오 등의 발표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여기서 물론 새로운 이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암학회보다도 바이오 USA가 현재 6월 3일부터 시행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암학회는 일단 데이터와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라고 한다면은 바이오 USA는 본격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좀 학회에서 발생되는 이런 임상 결과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바이오에스에서 어떤 곳과 어떤 곳이 파트너십을 맺고서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좀 그려 나가는지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선반영이 안 됐다라는 측면도 보시는 거죠? 예, 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뉴스 어떻게 반응 나오는지 저희도 제약바이오는 꼼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력난에 대한 포인트도 잡아볼 거고요. 지금 정상회담 관련된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수주 모멘텀 그 기대감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질문도 같이 좀 가볼까 합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 중에 국빈 방한한 무하마드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 결과가 속보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력기기에 대한 내용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원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지은 대표님 좀 넓게 좀 첫 번째 질문은 드리고 갈게요. 어디가 영향력이 있고 봐야 되는지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오늘 장에서 정상회담 이후 결과로 주목을 좀 받을 쪽을 압축을 또 한번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나오는 뉴스 본다면 LNG 운반선 건조 의향서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동반자 협정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투자 관련된 이야기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국부펀드. 그런데 뭐 MOU기는 해서요. 여기에 찐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디일까요? 뭐 방산, 원전, 조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주목도 높일 쪽 있는지 혹시 체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저도 뉴스를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원전은 뭐 UAE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전에 가장 지금 크기가 크고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건 체코 수주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을 되는 게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이 있어요. 아직 해결 안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만약에 우리에게 수주를 주면 우리가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원전 쪽에서 최강자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이거를 진행을 하겠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선 로열티를 줘야 되고 이제 나눠 먹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좀 공약을 걸기도 했고 이제 체코 쪽에도 이러한 의견들을 좀 피력을 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랑 그다음 또 프랑스가 유럽 쪽의 원전은 우리가 뺏길 수가 없다. 굉장히 강경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인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이 분분했던 상황인데 점점 일정이 이제 뒤로 갈수록 불안감의 심리도 작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전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코, 물론 같이 잘 메이드가 되면 이게 신호가 돼서 그 이후에는 더 줄줄이 좀 순조롭게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뭐 루마니아, 여러 일정들 그리고 그 여러 나라들과의 원전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 단절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가 완전 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산 쪽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또 좋은 소식이 있었다가 네. 지금 이게 또 아직 확정된 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소식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권리는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케어 파워에 2차례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2번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이제 기자재 납품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수주에 대한 부분이 메이드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지만 1개월 내에 재공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대감도 저는 완전 사라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원전, 지금 뭐 방산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방산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원전과 방산은 한동안 되게 분위기 좋았다가 수면 밑으로 되게 오랜 시간 좀 가라앉았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다시 한번 이 여러 가지의 이슈들을 통해서 지금 뭐 국방비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증액을 하는 상황이고 오늘 좀 방산 관련주들도 약간 눌리더라고요. 두 개 다 오히려 오늘 딱 만난다고 하니까 눌리는 현상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계속 좀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진 조금 더 봐도 되는 구간이라는 진단까지 해주셨습니다. 전력기기 쪽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까 봐요. 피비님과 진행을 해볼 텐데 저희 헤드라인을 뽑았던 것이 미국발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피비님, 사실 미국발 모멘텀에 환호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드라이브를 세게 건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새롭진 않고 신선도가 약간은 떨어져서 오늘 드라마틱한 반응이 안 나오는 건지 전력 설비 쪽만 포커싱을 해서 본다면 어떤 의견이실지 궁금해요. 항상 이쪽에 대해서는 전선 중심으로 강력한 의견을 주신 바 있는데 그 흐름 자체는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전력 소비 쪽이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지언정 그 조정의 폭이 깊지는 않을 것 같고요. 펀더멘털도 확실하고 현재 미래 수주 캐파까지 꽉 찬 상황에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AI 신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도 있지만 사실 전체 퍼센테이지에서 신규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전력 사용으로 인한 수주보다는 노후 전력 인프라 교체 사이클과 함께 친환경, 그러니까 넷제로 국면에서 신규 전력망을 깔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더 멀티플을 부여할 근거가 된다고 보고요. 우선 바이든 행정부 정책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미국 내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크게 증가한 상황인데 사실 연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불확실하긴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투자한 금액과 규모를 본다고 생각하면은 갑자기 뒤집힐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태양광과 풍력으로 발생한 전기를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전력망이 안 깔려 있으면 다 쓸모없는 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LS 효성 등 이제 28년, 29년 넘어서 30년 납품 목표로 물건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5년까지의 캐파가 꽉찼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적 모멘텀만 봐도 충분히 더 갈 자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실적이라는 포커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키워드 보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자체는 저희가 원자재로 뽑아봤어요.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이야기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원자재 쪽으로 잡아봤는데요. 한국석유와 같은 종목들 7%까지 올랐다가 지금 상승분을 대부분은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지은 대표님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자리에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올지, 그렇다면 탄력성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원자재 쪽으로 해지 전략을 짤지도 궁금하고요. 저희가 키워드에 넣진 않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실적하면은 뭐 전력 설비도 있겠지만 화장품이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원자재가 갈까요? 라고 질문 드리는 것보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쪽이 어딜까에 대한 전략 측면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좀 짜야 될까요? 네, 일단은 시장의 이제 대안책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수출 관련된 종목들, 음식료와 화장품이라고 계속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까지도 또 너무 올라버렸어요. 또 가더라고요. 네, 오늘도 또 탄력이 나오면서 여전히 비슷한 생각을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시장이 불안불안하다 보니 결국에는 수출이 잘 되고 실적을 찍어주는,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도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그쪽으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괜찮으실까요? 화장품주 잠깐 저도 시세 한 번만 볼게요. 저도 오프닝에서 한번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궁금한 부분은 또 시세가 한시 구간에 올랐다 꺾이는 종목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대표님도 보고 계시겠지만 토니모리부터 시작해서 색조 쪽도 강하고요. 그리고 중국향 모멘텀 종목들 덜 오른쪽 골고루 오르긴 합니다. 변동성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를 하시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수출하면 이쪽이고 열린 중국 시장도 이쪽이고 다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해지한다고 갈 쪽을 대안을 찾아본다면 이쪽 아직도 괜찮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화장품 섹터가 나오다 보니까 목이 좀 뭔가 메었는데. 목이 메일 네. 정도로 그러면 목이 메일 정도로 더 간다라는 관점이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안에서 더 가지 않았던 종목들에게 좀 해답을 찾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J2K 바이오도 또 올라줬고요. 이제는 원료,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끌어올려주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의 가격대는 사실 신규 투자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원자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석유나 이런 종목들은 좀 테마성이 너무 짙어서 이게 해지로 보기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구리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 최근에 며칠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세가 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캐나다에서 두 번째 규모의 구리 광산이 생산 중단 위기가 있다라는 소식이 또 지금 1시 10분 넘어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구리 관련된 종목들은 시세가 여전히 좀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여서 뭐 KBI, 메탈, 이구산업, 이런 대창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원자재 저희 오랜 기간 안 봤잖아요, 대표님. 오랫동안 안 볼 건 보지 말고 그쪽은 아니고 전력 인프라, 전력원에 대한 관심을 간다면 다시 구리잖아요. 네. 그쪽에서 반응 오는 걸 가던 쪽에서 흐름을 보자라는 관점이실까요? 네, 딱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은 이제 가는 종목만 워낙 가고 또 수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워낙 탄력 있는 종목들의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려 있다 보니 정말 웬만한 이슈,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스라엘의 탱크가 하마즈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굉장히 중심 지역을 공격했다라는 소식도 나왔는데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었던 걸 봐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흐름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쪽에 초점을 확실히 맞추고 있는 듯해서 여전히 저는 해지를 하신다 하더라도 최근에 강했던 그쪽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키워드 전략에 대한 설명까지 명확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자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